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23페이지 평면 벡터의 성분과 평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평행이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어요. 어떻게? 벡터 A하고 벡터 B하고 평행해. 그런데 아직 성분이 등장하기 이전 유클리드 기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요런 녀석 나오면 어떻게 해석했다? 벡터 A는 K의 벡터 B다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행이 개념이 아니라 벡터에서는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K가 0보다 클 때는 같은 방향, K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다른 방향이다 라는 이런 의미에 그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성분이 등장할 땐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벡터의 평행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는 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K는 0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클리드 기하의 입장에서 본 평행의 해석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 기하의 입장에서 바라본 평행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냐? B1분의 A1, 예, B1분의 A1은 B2분의 A2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성분을 가지고 평행을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요. 자,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밑에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와 벡터 B가 서로 평행이면 항상 벡터 A는 K의 벡터 B를 만족시키는 실수 K가 존재한다. 그런데 성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벡터 A를 A1, A2라고 표현할 수 있고 벡터 B는요 B1, B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벡터의 상등에 의해서 A1은 KB1이고 또한 A2는 KB2가 될 거야 라는 이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식에서 K는으로 정리를 했더니 B1분의 A1이 되더라. 이 두 번째 식에서도 K는으로 정리를 했더니 B2분의 A2가 되더라. 그런데 K는 같은 값이므로 결국 등지법에 의해서 B1분의 A1은 B2분의 A2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답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벡터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평행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벡터에 대한 정보가 전부 성분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기하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KB, 예, A는요 2,2지요. 그리고 KB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K에 3K이므로 결국 요거 두 개 더해서 만들어지는 벡터는 2-K, 2 플러스 3K 이런 벡터가 될 거예요. 자, 벡터 B는요 마이너스 1, 3이고 예, 마이너스 C를 해버리게 되면 그냥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C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6, 2입니다.
요 두 개의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식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시작! 마이너스 6분의 2 마이너스 k는 2분의 2 플러스 3k와 같다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답을 내시면 되겠죠? 곱해서 올라가면 4 마이너스 2k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k 넘어갑니다. 16k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16 그러므로 k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성분을 이용해서 성분의 평행 조건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벡터의 내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단원의 제목이 뭐예요?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이야. 그래서 사실은요 5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기하적인 입장에서 벡터를 살펴봤고요. 6단원으로 넘어오면서 유클리드 기하에서 해석 기하로 넘어가는 다양한 개념과 덧셈, 뺄셈, 실수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곱을 배울 거예요. 일종의 곱의 개념이야. 자, 그런데 벡터의 내적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벡터의 외적이라는 개념도 있을 것 같지 않니? 예, 당연히 있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은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고요. 벡터의 외적은 대학 수학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적도 곱이고 외적도 곱이면 이 두 곱의 차이는 뭐냐? 내적은요. 스칼라 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외적은요. 벡터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곱한 결과가 스칼라 그냥 크기만 나오면 내적이 되는 거고요. 벡터까지 방향성까지 나오는 곱이 벡터 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아래로 화살표 빼서 계산 결과 방향이 소멸되고 크기만 남는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계산 결과 방향이 소멸되고 크기만 남는다. 이것이 벡터의 내적입니다. 그럼 벡터의 내적은 곱은 곱인데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까맣게 새까만 점으로 표시해요. 우리는 얘를 도트라고 했습니다. 예, 벡터 U 도트 벡터 V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이 녀석은요. 대학 수학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얘는 표현을 할 때 똑같은 곱이어도 그냥 곱하기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벡터의 내적, 예, 계산 결과 스칼라 곱만 남는다는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구하시오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벡터 AB의 내적이라는 것은 벡터 A 도트 벡터 B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도대체 벡터 A 도트 벡터 B는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요. 여기에 벡터 A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벡터 B가 있어요. 뭘 곱하라는 얘기지? 곱하기는 곱하는데 이런 걸 곱하는 겁니다. 자, 우선 한 녀석을, 한 벡터를 기준으로 이만큼이 있지? 요만큼의 크기. 스칼라기 때문에 얘는요. 크기만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없애고 크기만 써줘. 이제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해야 된다? 근데 그 곱하는 값은 어떻게 만드냐? 요 벡터 B에서요. 요 아래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라는 게 생기겠지? 맞습니까? 딱 요만큼의 길이를 곱해주는 걸 우리는 벡터의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야? 요만큼의 길이는 알아 몰라? 알지? 이만큼의 길이는 여기에 절대값만 붙이면 구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와 세타라는 각이 있네. 빗변의 길이 알고 세타 알면 나 요 길이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길이는 뭐라고 표현이 되겠습니까? 벡터 절대값 벡터 B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바로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를 한 것이 벡터의 내적이야. 그러므로 벡터의 내적은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절대값 벡터 A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절대값 벡터 B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은 항상 실수지. 삼각함수니까. 맞습니까? 각을 집어넣어서 실수에 도착되는 게 삼각함수랬지? 얘는 모두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 곱하기 실수 곱하기 실수니까 얘는 뭐가 된다? 실수가 돼요. 맞나요? O 벡터의 내적, 벡터 곱하기 벡터를 했는데 얘가 실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스칼라 곱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계산 결과가 스칼라 양만 남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벡터 A 도트 벡터 B는 그 계산 결과가 벡터가 아닌 뭐다? 스칼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져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봐. 여기에 선생님이요. 요런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있어. 내가 벡터의 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지. 그러므로 이 벡터의 내적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0일까? 양수가 나올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요 벡터에다가 요 벡터의 내적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요 길이 곱하기 0. 그지? 아무것도 없잖아, 길이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 그 값이 항상 0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길이를 곱했어. 그런데 이제 요 길이를 곱해야 되지. 그런데 얘는 음의 길이에요. 되겠습니까? 즉 양수에다가 음수를 곱한 거야. 요런 경우에는. 그러므로 얘는 절대값이 그 크기가 뭐가 되겠어? 스칼라 양을 계산하면 음수값이 나와요. 되겠습니까? 예각일 때는 항상 양수. 직각의 내적은 0. 둔각의 내적은 음수. 예각의 내적은 양수. 직각의 내적은 0. 둔각의 내적은 무조건 음수. 기억하시겠죠? 네. 자, 요 얘기를 한 번 더 다시 밑에서 확인사살하며 정리하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하자. 내적의 부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내적이에요. 요 녀석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모두 양수지.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코사인 세타가 붙어요. 그런데 그 세타가 예각일 때는 이거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죠? 항상 양수야. 양수 곱하기 코사인 세타도 양수. 그러므로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구나. 자, 두 번째, 세타가 90도일 때 보겠습니다. 내적을 구하면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인데 양수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몇입니까? 0이에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0이 나올 겁니다. 벡터 A 도트 벡터 B는 절대값 벡터 A 양수네요. 절대값 벡터 B 양수네요. 코사인 세타. 근데 코사인 세타가요. 2, 4분면 각이 될 때는 항상 마이너스네요. 그러므로 얘는 계산 결과가 결국엔 음수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 벡터의 내적 공식 다시 한번 3번만 읽으며 암기해 봅시다. 시작! 벡터 A 도트 벡터 B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 요게 벡터의 내적의 핵심 공식입니다. 자, 3번만 읽으며 암기하자. 시작! 벡터 A 도트 벡터 B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 한 번 더. 벡터 A 도트 벡터 B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 마지막. 벡터 A 도트 벡터 B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공식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우리 벡터 A 도트 벡터 B, 즉 벡터 A, B의 내적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러보세요. 시작.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벡터 A나 벡터 B가 0벡터야. 그러면 이 절대값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벡터 A 도트 벡터 B의 값은 결국 어떤 값이 되겠다? 0이 된다예요. 0벡터가 아닌 0이 된다. 벡터의 내적은 항상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번엔 벡터 A 도트 벡터 A야. 자, 한번 생각해보자. 벡터 A 도트 벡터 A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는 요 공식에 의해서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그리고 코사인 세타인데 벡터 A하고 벡터 A는 그 각의 차이가 몇 도예요? 0. 벡터 A, 벡터 A 요 두 각의 차이는 0도지. 코사인 0은 몇인데? 1이에요. 코사인 0의 값이 1이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벡터 A 도트 벡터 A는 절대값 벡터 A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됐습니까? 예. 엄밀히 말하면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곱하기의 개념과 도트의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 공식이 어마어마하게 양방향으로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 도트의 개념이 마치 그냥 곱의 개념으로 흡수가 되는 그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마치 요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도트를 그냥 절대값의 곱처럼 생각해버려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도트는 분명 곱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똑같은 벡터의 내적에 있어서만큼은 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와우, 얘는 마치 도트를 곱하기처럼 그냥 생각해버려도 되는구나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코사인 0의 값이 1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요번에는요, 절대값 벡터 A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야. 자, 위식에서 우리가 보통 절대값 벡터 A 하면 막 크기니까 루트 이런 거 생각하는데 위식에서 제곱만 없어지면 되죠? 그러므로 얘는 루트 벡터 A 도트 벡터 A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개념은 바로 세 번째 공식이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세 번째 공식이 지금부터 배우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순방향으로 3번, 역방향으로 3번 읽으며 암기하고 갈 거예요. 시작! 벡터 A 도트 벡터 A는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한 번 더. 벡터 A 도트 벡터 A는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한 번 더. 벡터 A 도트 벡터 A는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그랬죠? 도트와 곱셈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도트가 거의 그냥 곱셈처럼 해석이 되는 그런 식이다요. 역방향으로 외웁니다. 시작! 절대값 벡터 A의 제곱은 벡터 A 도트 벡터 A. 한 번 더. 절대값 벡터 A의 제곱은 벡터 A 도트 벡터 A. 한 번 더. 절대값 벡터 A의 제곱은 벡터 A 도트 벡터 A. 됐죠?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준이 입으로 소리 내는 거 하지 말고. 배고파도 참어. 자, 맞는 것은? 닌 아니요. 응? 닌 아니야? 쉬운 거. 쉬운 맞아. 아, 난 기억나네.
D는 틀린다고. 그럼 니은 붙여야 되는 거야. 왜? 똑같지 않아? 답은 기억. 어떻게 똑같아? 기억 니은 니은 디귿. 기억 니은. 예, 답은요. 기억과 니은이에요. 어? 선생님요. 디귿은 분각이 요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답만 호다닥 빨리 내는 방법. 예. 그리고 이제 답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이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CB. 벡터 CB는 이렇게 생긴 벡터네요. 기억을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벡터 CD. 벡터 CD는 이렇게 생긴 벡터네요. 물론 여기는 90도가 되는 건 한눈에 보이겠죠. 이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직각이므로 이 내적의 값은 항상 몇이 나온다? 숫자 0이 나온다. 기억은 맞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CD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벡터 CD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벡터 CA를 표현해 볼 겁니다. 벡터 CA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선생님이 내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벡터 중에 한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얘를 기준으로 삼을 거야. 얘 곱하기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십시오라고 했죠? 예. 맞나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인데 둘 다 1 곱하기 1이니까 1. 그림을 가지고 그냥 막바로 푸는 법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벡터 AB 나와 있네. 얘 맞고. 자, 벡터 AB가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벡터 BD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점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 BD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와 같이 나오겠죠. 둔각이 나올 때는 무조건 몇이 되겠습니까? 음수 될 거예요. 양수니까 틀렸지. 근데 음수일 때 그 값까지 우리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요 길이는 1이네. 요만큼의 길이는 1이네. 자, 이만큼 올렸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연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러면 요 녀석의 길이는 마이너스 1로 봐야 되지. 반대 방향이니까 시점으로부터.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하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즉 벡터의 내적은요. 그림을 내가 그려놓은 상태에서는 하나의 내적을 기준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얘 곱하기 얘,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연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답지스러운 풀이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지스러운 풀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억은 직각은 무조건 0이니까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상식이니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CD 도트 벡터 CA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 내적의 정의에 의하면 얘는 절대값 벡터 CD, 절대값 벡터 CA,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CD, CA 이 녀석의 값이 세타가 되겠네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대각선의 길이는 몇이 나옵니까? 루트 5가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자, 벡터 CD의 길이 몇입니까? 1. 벡터 CA의 길이는 몇 되겠습니까? 루트 5.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계산하면 몇 나와?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5분의 1. 그래서 답은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보통 답지는 이런 식으로 벡터 공식을 가지고 풉니다. 되겠죠? 자, 이제 디귿 그러면 해보도록 하자. 벡터 AB 도트 벡터 BD는 절대값 벡터 AB, 절대값 벡터 BD, 그리고 코사인 세타
세타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A, B의 값은 1이죠. B, D의 값은 루트 5죠. 자, 코사인 세타 사이각을 구해야 되는데 A, B는요. A, B는요. 이렇게 생긴 벡터예요. 그리고 B, D는 이렇게 생겼는데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B, D는 이와 같이 표현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세타를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할 거냐? 90도와 알파 각으로 나눠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얘는요. 코사인 90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얘 루트 5로 계산됐죠? 자, 이 녀석 계산해 봅시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삼각함수 공식 중에 2분의 m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 90도 곱하기 m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이라는 거 있었죠. 바로 그 공식으로 풀어. 얘는 90도 곱하기 1이니까 홀수죠. 그러므로 얘는요. 사인 알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호를 따집니다. 몇 사분면 각이에요?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항상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알파 이렇게 됐지. 그런데 이 길이가 루트 5야. 그리고 이 길이가 1이야. 그러므로 사인 알파의 값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몇 나오겠습니까? 루트 5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답지식 풀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필기하십시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어? 벡터의 내적이라는 개념을 배웠지. 이제 그 벡터의 내적은 해석기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현재까지 배웠던 유클리드 기하적 입장에서 해석기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좀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벡터 A의 성분 있고 벡터 B의 성분이 있어요. 해석기하로 풀란 얘기구나. 이때 두 벡터 A, B의 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는 어떤 성분에 도달하냐면요.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즉 A1, B1 플러스 A1, B 잠시만 선생님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이 녀석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가로 치시면 안 돼. A1, B1 플러스 A2, B2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왜? 얘의 결과는 벡터가 아닌 스칼라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로 치니까 Y좌표가 없어서 이거 뭐지? 했어요. 얘 스칼라이기 때문에 분명 벡터의 내적이지만 결과는 스칼라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숫자 곱하기 숫자 더하기 숫자 곱하기 숫자인 이 상태로 계산이 돼야 돼요.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벡터의 내적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개념을 배웠는데 얘네들의 차이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내적과 관련 이런 도트가 보이는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속에 각에 대한 언급이 있냐? 이 문제 속에 성분이 나오고 있냐? 이 두 개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각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을 땐 무슨 개념으로 푼다?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라는 요 공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성분이 나와 있을 때는 A1, B1 플러스 A2, B2라는 요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요 그 밑에 요 개념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모 박스 안에 벡터의 내적은 각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는